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어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정부 시행령안 폐기, 세월호 인양 공식 선언, 배보상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 삭발까지 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시행령안 폐기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정부의 시행령안이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시행령안이 마련돼야 할지 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예. 네, 먼저 많은 분들은 많은 국민들은 지난해 네.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체계는 다 잡혔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또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 이게 또 문제가 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유족들은 청와대 앞 노숙 농성도 하고 집단 삭발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정부의 시행령안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담고 있지만 크게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하나는 이 정부 부처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부 부처에서 파견되어 온 공무원들이 주요 보직과 역할들을 장악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지금 새누리당 추천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네. 그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자리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해수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고요. 네네. 다시 그 기획조정실장 밑에 다시 기획총괄 담당관이라는 것을 또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공무원, 파견된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 담당관이 하는 역할이 네. 이 위원회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종합하는 역할, 그리고 각 소위원회에서 해야 될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핵심 보직이네요. 예, 핵심 보직이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위원회 업무가 전부 다 총괄되고 조정되고 기획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진상규명국의 네. 가장 핵심적인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진상조사국 산하 조사 1과장 역시 딱 집어서 공무원이 하도록 해놨어요. 아니 이거는 정부에서도 그 자리가 이런 자리들이 중요한 자리란 건 알고 있어서 이렇게 공무원들을 예, 그렇죠. 지명을 한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자리죠. 사실상 이 위원회하고 각 소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 그리고 진상규명에 있어서 핵심적인 파트를 다 네. 공무원들이 맡도록 한 거예요. 아. 근데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 부처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네. 오히려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이 보직들을 장악함으로써 네. 정부 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아, 예. 뭐 그리고 네. 또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요 보직을 장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구성 인원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다수를 점하게 되어 있고 네. 또 그 공무원들 중에는 가장 조사를 많이 받아야 될 해수부와 국민안전처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또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있네요. 예. 그렇죠. 조사 대상이 자기가 조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을 보내서 그 조사를 할 조직을 장악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되면은 진상 규명 요원할 것 같은데요. 될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자기 부처를 자기가 네. 자기를 파견한 부처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그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예. 두 번째는 업무 범위도 크게 제한을 해놓고 있어요. 진상 조사를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진상규명과 관련돼서 네. 참사의 원인이라든지 정부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 포괄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은 되어 있는데 네. 시행령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참사의 원인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 그 결과를 네. 분석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건 뭐하러 분석합니까? 그러니까요. 진상 규명과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전혀 상관이 없죠. 예. 그 정부가 해놓은 그 결과를 다시 분석하라는 거니까 그것도 참.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하라니까 자기가 했던 일을 자기가 다시 점검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 공무원들 말고 민간 영역에 있는 뭐 전문적인 그런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민간 분들도 이제 좀 절반 안 되게 그 채용이 되는 것으로는 해놨어요. 근데 네. 전반적으로 파견된 공무원들이 상위 직급에 포진하도록 짜놨어요. 직제표를. 그러니까 밑에 민간 쪽에 계신 분들은 하위직, 하위 실무 네. 담당이 됐고, 상위 보직자들은 거의 대부분 공무원으로 직제표를 짜놔서, 네. 민간 채용 인원이 숫자도 적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뭐 실무적인 게 있으면은 공무원들이 뭐 파견은 뭐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실질적인 어떤 조사에 대한 걸 조정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런 고위직에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파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말이 안 되죠.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네들이 장악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리고 반면에 각 소위원장들이 그 해당 그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해줄 네.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네. 그 내용은 또 싹 빠졌어요. 뭐 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정부의 주장에 예산과 대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것하고 각 소위원장이 소위원회 산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뭐 보니까 정원도 줄였죠? 정원도 지금 줄여놨어요. 정원도 네. 120명을 요구했는데 90명으로 줄여놨어요. 줄이면서 이제 지원 소위원회 파트하고 안전사회 파트의 실무 지원 조직을 복체계에서 과체계로 바꾸고 그 과도 단 하나의 과만 두도록 그 조직을 축소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원 쪽과 안전사회 쪽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소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휘 감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냥 각 소위원장들은 그냥 놀고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거죠. 진짜 세금 도둑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줄어들었고요. 예산도 줄어들었고요. 네. 아니 뭐 정부 쪽 주장은 뭐 정원은 120명으로 해놓지만 조사위원회 시작하는 단계니까 90명으로 출발하자. 그리고 뭐 미국의 9.11 테러 조사위원회도 인원은 80명 정도였다. 그러니까 작은 인원이 아니다. 이 90명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진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인원을 늘리려면 시행령을 고쳐야만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시행령을 고치는 주체는 정부 부처입니다. 정부 부처가 자기를
조사하는 대상에 대해서 나중에 순순히 시행령을 개정해서 인원을 늘려줄 것이냐. 네. 지금도 이렇게 시행령을 만드는데 전혀 타당하지 않고요. 네. 9.11 위원회는요. 애초에 그 위원회 목적 자체가 정부가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어요. 네. 근데 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법에 의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는요. 네. 정부가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상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예요. 네. 그러면은 9.11 위원회가 정부가 분석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데만 80명 줬으니까 당연히 우리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는 200명, 300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 사례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다라고 하는데 네.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뭐 분명히 유족들의 반발을 예상했을 텐데 정부가 왜 이런 시행령안을 내놨다고 보십니까? 유족들의 반발, 또 국민들의 반발은 네. 우습겠죠. 또는 그거를 누르고라도 진상조사를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든지요. 아무리 반발이 있더라도 이건 안 된다. 있더라도 네. 진상조사가 되면 안 될 뭔가 사정이 있든지 네. 아니면 국민들이나 가족분들은 우습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아니 지금 이 특별법 통과된 다음에 이 시행령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이렇게 들고 나올지 변호사님 혹시 예상하시거나 그런 낌새 이런 걸 좀 느끼셨나요? 아니 저도 예상을 못했지만 그래요?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분들도 예상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이렇게 정부로부터 독립돼야 될 위원회들이 과거에도 있어 왔죠. 네. 이런 위원회들은 정부로부터 독립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들이 어떤 시행령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정부도 지금까지 그렇게 올라온 제안을 막 손대고 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제가 네. 듣기로는 사상 초유의 일, 전례 없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부로부터 독립돼야 된다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그런 조직인데 거기서 네. 이렇게 해달라. 그래야 내가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올렸는데 그걸 정부가 손을 대서 싹 다 깔아뭉개는 일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경험 많던 그 위원들조차도 네. 다 혀를 내두르고 있는 거죠. 네. 야 진짜 뭔가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있다고 볼 수밖에 조사를 못하게 하죠. 철저하게 막는 거 봐서는 네. 진짜 뭔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아니 그 특별법에 보면 뭐 위원회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시행령이 규칙보다 상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행령 규칙보다 상위에 있죠. 그럼 뭐 규칙 만들어서 새롭게 업무 분장을 만약에 특조위에서 한다고 해도 이건 뭐 어렵죠. 시행령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거의 어렵죠. 아.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분들이 어제 집단 삭발을 하시고 뭐 내일 또 도보행진도 하시겠지만 정말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울부짖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참 어이가 없는 게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지난해에 뭐 나자마자 보험금 관련 언론 보도가 막 도배가 됐잖아요.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었죠. 예. 그리고 또 이번에는 세월호 인양 계획도 없고 진상조사도 잘 안 되고 있는데 희생자 뭐 배상액부터 나오면서 돈으로 진상규명을 덮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용도 내용인데 이 과정도 굉장히 웃겨요. 그러니까 이 배상액은 국무총리 산하에 건설될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이 기준이 그냥 결정돼 버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들도 만약에 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는데 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돼서 사람들이 와서 처음 얼굴을 봅니다. 아니 그냥 인사말 한마디씩 하고 헤어지잖아요. 인사말하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 네네. 것이냐 대충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상식인데 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첫 회의에서 바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아 이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서둘러서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네. 보도자료를 뿌리죠. 네네.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첫 번째 자료에서는 4억 2천으로 뿌렸다가 네. 2시간 후에 다시 자료를 배포합니다. 8억으로 수정한. 8억. 네. 네. 어떻게 그런데 이 그렇게 8억에는 수치가 바뀐 거죠? 8억에는 네.
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받은 사보험 금액도 포함되어 있고요. 국가가 주는 게 아닌 국민성금 모아놨던 거, 예전에 참사 당시에 국민성금 많이 답지했잖아요. 네. 그걸 나눠주는 3억. 근데 이 3억은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모금한 네네. 단체가 자기네들이 그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금액이에요. 아, 근데 이것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8억 2천이다라고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뿌립니다. 2시간 후에. 참. 그러고 나서 이 수정된 네. 자료로 보도해달라고 막 부탁을 네. 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금액만 보고 뭐 그 금액을 뭐 제목으로 뽑아서 이렇게 하는 언론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이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아니 예를 들어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은 자기가 보험을 들어서 받은 사보험 금액을 네. 정부 보상 금액에 넣어가지고 발표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게요. 제가 교통사고 당해서 네. 만약에 제가 생명보험을 평상시 들어와서 제가 그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네. 가해자가 야 너 생명보험금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합니까? 안 그렇죠. 이건 말도 네.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액수로 어떻게든 부풀려서 욕을 먹이려고, 네. 모욕하려고, 모독하려고. 음. 근데 이제 기자분들은 그걸 줄줄줄줄 써대죠. 보도자료 나온 대로 쓰잖아요. 많은 네. 기자분들이. 그러니까 네. 이제 가족분들이 그런 거예요. 작년에 왔던 기레기들 다시 돌아왔다. 아, 네. 죽지도 않고 또 온 거죠. 저도 기자로서 참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근데 정부는 그 배상액 예. 발표 논란에 대해서 뭐 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서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주장을 예.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걸까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배상 및 보상 기준액을 네. 첫 회의에서 바로 정한다는 거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정하자마자 그 액수를 바로 다음날 언론에 공표하는 거. 네. 추모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의 아니죠. 만약에 그 결정이 났었다고 해도 추모 기간이니까 그렇죠. 지금 발표하는 건 아니다. 예. 이 말씀이시죠? 뭐 가족분들만 알고 계십시오. 저희 좀 이렇게 할 방침입니다. 의견을 뭐 있으시면 의견 좀 주십시오. 이렇게 네. 했겠죠. 근데- 대대적으로 네. 공표합니다. 가족분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하고 다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공표를 합니다. 아, 그건 의도가 있죠. 네. 그 예의도 아니고요. 아니 솔직히 네. 피해자 보상과 배상이라는 건 피해자가 중심이 돼야 돼요. 네. 그래야 진짜 배상이 되고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린 놈이 네. 돈 딱 꺼내가지고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할 것 같아. 이거 받을 거면 받고 말 건 말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배상입니까? 참. 과거에 그 모 그룹의 총수가 네. 빠따로 한 대씩 때리면서 때릴 때마다 돈을 줬다면서요. 네. 이거면 되니까 이거를 위자료 하자라고 하면서 내 값을 줬다면서요. 네. 이거 받고 떨어져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상황과 별로 뭐 다를 게 없네요. 다를 게 없어요. 네. 굉장히 모독적이고 인격 모욕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 여행자 보험 받은 금액까지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뻥튀기 해가지고 참. 그리고 확정되지도 않은 국민성금 3억을 마치 네. 확정된 것처럼 지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아. 근데 뭐 정부도 보니까 이번에 또 특히 국가 예비비로 배상금 재원을 충당하고 나중에 청해진 해운과 유병헌 일가의 구상권을 행사해서 다 받아내겠다. 뭐 이런 맞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던데 뭐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네. 국고가 얼마나 들어갈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 심지어는 국고가 제로일 수도 있어요. 국고가 사용되는 게. 그냥 뭐 정부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예. 뭐 구상권 행사해서 아니면 보험으로 다 주겠다 이 얘기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세금 도둑이니 뭐 세금을 뭐 그렇게 많이 받아가냐 뭐 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이렇게 굉장히 답답하죠. 예. 아니 정말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돈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 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든 이 진상규명에 관련된 열망이라든지 네. 그런 국민적인 바람을 지저분하게 만들든지 짓밟아버리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뭔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네. 그런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진상 규명이 늦춰지다 보면 예. 지금 유족분들은 뭐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상 규명, 세월호 인양 먼저다 이렇게 예. 전려하고 계시지만 이게 9월 28일까지죠? 배보상금 신청. 배보상 기간이 9월 예.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때까지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게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반발할 수 있죠. 예, 그럼 아예 뭐 그렇죠. 받지는 아예 못하는 건가요? 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네. 하지만 유족분들께서는 뭐 어차피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네. 뭐 언제까지 신청 받든 만든 상관이 없으신데 그럼 만약에 나중에라도 국가를 네. 대상으로 재판을 하거나 이렇게 네. 해서 정부가 잘못한 국가가 잘못한 것에 대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죠. 아, 국가를 또- 상대로 한 배상권은 네. 있어요. 아, 그건 3년 있어요. 동안 행사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지금 얘기하는 정부가 얘기하는 그 절차, 네. 그 절차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절차에 따라서 돈을 한번 받으면 네. 뭔가 어떤 배상이나 보상을 받으면 네. 다시는 국가를 상대로 뭘 청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는 오히려 서두르는 거죠. 아, 이걸 빨리 받으면 이제 네. 더 이상 국가를 대해서 뭐 청구를 아. 못하니까요. 예. 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겠군요, 정부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정부의 책임이 없게 만드는, 세월호를 잊혀지게 네. 잊히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유족분들 보시면서 옆에서 보시면서 많이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시겠어요. 지금 뭐 유족분들은 뭐 다 보셨겠지만 어제 50분이 넘게 삭발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또 삭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도보행진도 하시겠다 그러고. 음, 아니 이게 진짜 그 자식을 잃은 분들을 이렇게까지 뭐 내몰아야 됩니까? 어제 가족분들이 삭발하시면서 어떤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왜 우리 이렇게까지 내모냐 정부는. 네.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진짜 딱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잔인해요 이 상황이.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일하고 모레 주말 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이 안산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1박 2일 도보행진에 나섰는데요. 저희 오마이뉴스 오마이TV는 도보행진을 생중계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예. 네, 변호사님도 함께 하실 거죠? 예, 저도 함께 할 거고요. 하여튼 네. 뭐 지금 전화 받는데 제가 회의 장소로 이동하면서 전화를 받아서 조금 시끄럽고 그래서 네.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 팟짱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진상규명 과정에서 정부가 저렇게 저항하는 것을 보면 네. 누구나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그런 어떤 뭔가 있는 것을 밝히기 위한 목전까지 지금 국민분들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관심과 지지 그리고 참여를 해주시면 네. 정말 목전에 있는 그 뭔가를 우리가 밝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들 힘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 돼가지만 진상규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가족들은 다시 거리로 나와 노숙농성을 하고 이제 삭발까지 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들의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여전히 좀 이상하고요. 그냥 네네. 예은이 아빠라고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은 아빠께서 오셨는데 어제 가족분들이 삭발하는 모습 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님도 이렇게 삭발을 하고 저희 녹음실에 오셨는데요. 정말 삭발까지 하게 될 줄은 모르셨죠? 전혀
그러니까 그저께 오후까지도 전혀 예정이 없었고요. 네. 그저께 오후 늦게 좀 긴급하게 좀 네. 결정을 하게 됐죠. 참 이 삭발이란 게 쉽지 않은 결정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 목숨 대신 삭발을 한다 이런 건데 이 참사 1주기가 다가오면서 더 마음이 좀 심란하실 것 같습니다. 좀 봄이 오고 4월이 오니까 좀 많이 힘드시죠? 예, 뭐 예상을 했는데 좀 생각보다 그렇고요. 더더군다나 4월 들어서자마자 네. 저희 가족들이 뭐 삭발을 스스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게 좀 뭐 전혀 예상을 못했죠. 네. 작년 1년 전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낼 때 그때까지만 해도 네. 1년 뒤에도 이런 상황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었고, 그러게요. 근데 좀 많이 슬픕니다. 예. 이 삭발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가족분들은 대체로 동의를 하셨나요? 어떠셨습니까? 가족들이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요. 예. 정확히 4월 1일 오전에 배보상 기준 막 발표하고 네. 막 그 돈으로 네, 막 네. 도배가 되고 막 이런 것을 가족들이 오전에 보고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뭐 연락하고 네. 특히 이제 저나 저기 임원 역할을 하고 있는 가족들한테 연락이 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정말 센 걸 해야겠다. 이거 도저히 이거 억울해서 못 살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삭발보다 더 어떻게 보면 좀 강한 것들을 주문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더 강한 거요? 어떤 예. 게 있을까요? 아니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런데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듣고 좀 종합을 하면서 네. 이제 삭발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 특별법 싸움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하자고 하셨던 가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저희 임원들이 좀 만류를 했죠. 네. 특히 이제 단식할 때 단식만 하지 말고 그것도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만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네. 말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몇 명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갑자기 그냥 네. 단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돼서 뭐 50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 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상 4월 2일에 광화문에 나올 수가 없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또 별도로 한 번 더 해야 된다. 우리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별 수 없이 4일 날 도보행진 출발하기 전에 2차 삭발식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내일 안산에서 도보행진 시작 전에 예, 다른 가족분들도 삭발을 하신다는 건데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저히 참지 못하는 상황, 그 한계점에 임계점에 온 게 바로 정부가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보상, 배상 지급 기준을 내놨습니다. 또 정부는 오늘 뭐 희생자 가구 긴급 지원 관련 지원 계획도 의결했고요. 뭐 일부 언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의 이런 행태는 좀 의도적인 것이다. 하필이면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보도자료를 내가면서 언론이 받았을 수 있게 친절하게 금액까지 잘 뽑아서 이러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 배부상 기준이라든가 그래서 네. 거기에 따른 이제 금액 발표라든가 오늘 아침에 나왔던 뭐 생계 지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지원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네. 우리 피해자들에게 해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정말 정부가 아주 특별하게 지원을 한다든가 네. 정말 어떤 그 상식에 안 맞지 않는 전례에 없는 어떤 특별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지극히 그 정상적으로 당연히 어떻게 보면 마땅히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네. 뭐 해야 될 이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것들을 왜 하필 지금 이날 발표를 하냐는 네. 거예요. 왜 하필 이 시기에 그것도 일주기 추모를 직전에 앞둔 이 시기에 굳이 발표를 하고 굳이 그것을 그것도 굉장히 뻥튀기를 해서 발표를 하고 네. 뭐 이런 보면서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 매우 불순하고 네. 좀 비열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음. 뭐 본인들은 일정상 어쩔 수 없다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납득이 안 되는 문제고요. 네. 그래서 많은 가족분들이 이것 때문에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 현장 노숙 농성 현장에도 갔었는데 뭐 돈으로 다 덮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직접 대화를 해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네. 그냥 굉장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아마 굉장히 옮기기 힘든 좀 거친 표현들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네. 좀 굉장히 적나라하게 저희 가족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제가 보니까 1년 전하고 좀 패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참사가 난 다음에 보험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일주기를 앞두고는 배상액이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제목에 금액이 써 있어요. 어제 삭발하는 현장에서도 기자들을 비판하는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언론에 대한 좀 서운함이 좀 있으시죠? 예, 뭐 그러니까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모든 언론에 대한 서운함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난 1년 동안 저희들 가족들 곁을 네. 늘 지켜오신 언론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오마이뉴스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 언론 매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언론 매체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 네.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그 흥분한 상태에서 일일이 언론사를 짚어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주요 언론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실 좀 가족들을 많이 서운하게 했던 게 사실이고요. 네. 예, 그런 거예요. 서운해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이번에는 일부 그런 기사가 좀 보충해서 나왔습니다만 네. 정부가 뭐 8억 2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국민들은 8억 2천을 받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그러나 또 그 8억 2천을 또 세금으로 국가 예산으로 주는 걸로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부에서 주니까 정부에서 세금이다. 주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국민들이 내신 성금을 다 집어넣은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은 보험, 여행자 네. 보험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한 거에는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네. 그러한 그 지급이 아니에요. 이제 과거 1년 전에 뭐 보험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그때에도 이 청해진 또 이 배가 그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망자한테 뭐 3억이니 뭐 어쩌고 뭐 이런 보도가 나왔죠. 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3억을 주는 줄 알고 알잖아요. 그렇죠. 그 보험금 역시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 문전 그게 이제 구상권이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그 구상권을 행사해서 다 회수를 하겠다. 그 안에는 이 청해진에서 자신들의 자산을 처분을 해서 다 내는 것도 있지만 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음. 물론 지금 남아 있는 문제는 보험사가 실제로 그 보험금을 지급을 할 거냐. 왜? 네. 이 세월호가 불법 증개축 정상적인 운항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상식적으로는 보험사에서도 그걸 지급할 이유도 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아무리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이 뭐 2억이니 3억이니 들어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연밀하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은 보험금도 받았고 여행자 보험도 받았고 그것만 해도 4억이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부가 발표한 내용만 딱 시치 네. 이게 진짜 내용이 뭐냐 이게 정말로 이 유가족들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 없는 네. 거냐 여기에 대해서 보충하는 기사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제목 자체에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많이 받네. 우리 세금 어떻게 이런 반응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또 이 배보상 뭐 지급 기준도 그렇지만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 보셨죠? 그것 때문에 또 가족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그것 예. 때문에 이러고 예, 있는 예. 거죠. 지금 어제 저희가 삭발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됐고 또 네.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뭐 9시 뉴스, 8시 뉴스 여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런데요. 네. 이제 그런 건 다 좋은데 오늘 아침에 가만히 반응을 보니까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은 저 배보상 발표한 거 저거 그만하라고 그것 때문에 삭발을 하는 거구나. 라고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실 수도 있죠. 예. 예.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 물론 저희가 배부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게 분명한 우리 요구 사항입니다. 네. 그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나 배부상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삭발을 한 게 아니에요. 네. 예, 저희는 삭발을 한 건 이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네. 세월호 선체를 인양할 인양. 것을 약속하고 선포하라고 하는 네. 그러한 요구를 그동안 쭉 얘기를 해왔는데
정부에서 이러면 배보상 이런 거 흘리면서 자꾸 묻히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라는 네. 차원의 삭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배보상 문제 때문에 삭발을 했다 이런 차원은 결코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예, 이제 시행령이 이 4월 6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 돼 있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며칠 남지를 않은 상황이고 그 직전에 4일, 5일 저희가 1박 2일 도보 행진 저희들은 뭐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저희 아이들 또 희생당한 가족들의 영정을 가슴에 안고 네. 그리고 이제 상복을 입고 그리고 1박 2일 동안 행진을 할 건데요. 네. 그건 역시 지금 말씀드렸던 이번에 이 시행령을 폐기시키지 않으면 저희 가족들은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 이 시행령을 폐기시키지 않으면 아마 어쩌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네. 진상규명을 할 수 없는 또 하고 싶어도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네. 좀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네. 저희들은 분명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별 수 없고 해서 조금 수정을 해서 발표하면 받아들이고 이렇게는 저희들이 아마 안 할 겁니다. 아예 폐기를 하고. 예, 이 폐기는 예. 양보할 수 없는 선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시행령안대로 되면 진상 규명은 요원하다. 물 건너가는 겁니다. 물 솔직히. 건너간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럼 뭐 저희가 앞서서 박주민 변호사와도 시행령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 시행령안을 내놓은 건 우리는 진상 규명을 할 의지가 없다 이걸 보여준 게 아닐까요? 특별법이 통과된 상황이고 그런데도 시행령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직을 네. 줄이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요직에 앉히고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시행령안을 작성을 한 사람이 누군지 네,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안인지가 솔직히 좀 궁금해요. 네, 왜냐하면 이 시행령안이 기존에 그 위에 있는 진상규명특별법의 네, 네, 그 취지와 목적을 완전히 위배하고 무시하는 시행령안이거든요. 네, 여태까지 시행령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대부분이 그 특별법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뭐 이렇게 특별법의 해왔지. 정신을 살리는 거죠. 그렇죠. 시행령안은. 예,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해양수산부의 일부 뭐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무슨 소리로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만들어서 보내준 특별법을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시행령을 무슨 배짱으로 만들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게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작품인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그게 누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분명히 이 진상 규명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해를 해버리고 네.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다 차단을 해버리겠다. 막 이런 의도로 만들지 않는 이상 네. 이런 시행령안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셨죠? 네. 그 새누리당에서는 이 정부의 시행령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잘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며칠 전에 그 새누리당의 유승민 네, 원내대표님을 이제 만나 뵀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김명원 의원을 또 만나서 네. 또 별도로 좀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들은 대답은 이겁니다. 사실 이제 그 대답을 들으면서 사실은 뚜렷한 답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 여당에서도 이 시행령을 바라보는 시각을 분명히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같이 문제점을 인정을 합니다. 네. 이것은 사실 잘못된 부분이 좀 많다. 여당 내에서조차 인정을 그렇죠. 하고 있는 그런 거죠. 부분을 이제 인정을 예.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여당 차원에서 네.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이니까 이 기간 동안 여당 차원에서 여당의 시행령에 대한 입장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를 지금 해가고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입장을 이제 해양산부에다가 전달을 하겠다. 네. 이제 전달을 하면 그렇게는 하겠다고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여당에서 그 정도 나올 정도면 실제로 이 시행령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폐기거든요. 유승민 원내대표님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김명원 의원님을 만났을 때에도 저희는 분명한 네. 목표는 이제 폐기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정부가 입법 예고한 걸 폐기하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입장에서
좀 문제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좀 입장을 정리를 해서 전달은 하겠다. 이제 이 정도까지 답이죠. 그러나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만일에 그 정도 해가지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는 그 시행령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여당에서 제시한 대로 고쳤는데 그게 기존 특별법의 취재 목적을 충분히 구현하는 그래서 정말 진상규명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대부분 제거가 되고 정말 17명의 진상조사위원들이 제대로 책임감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장을 하는 그래서 특별법의 취재 목적을 충분히 구현하는 그런 안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라 일부 내용을 조금 수정하고 보완하는 정도의 수준. 이거는 저희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행령은 아예 근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가 그래도 삭발까지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밀어붙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밀어붙여서 유족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 실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애초에 입법 예고한 안을 그대로 밀어붙이지는 못하죠. 이거는 이 시행령안이 잘 됐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여당도 인정을 한 거고 심지어는 우리가 보수적인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언론에서도 또 그런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이 관련된 부처의 이제 차관들까지도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문제가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있는 그대로 지금 현 수준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저희가 파악한 입장은 일부 뭐 자구를 수정을 한다든가 뭐 조항을 좀 이렇게 좀 수정을 한다든가 해서 일부 수정을 해서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수정하려는 수정안을 뭐 보시거나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지금은 없죠. 없고요. 지금까지는 아직 입법 예고 기간이니까 의견 수정만 하고 있다라고만 대답을 하고 있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예은 아빠 쳐다보고 있는 게 제가 좀 어색하네요. 머리를 깎으시고 저는 아주 괜찮은데 저는 보이질 않으니까. 아니 다 머리를 빡빡 깎으시고 서로 보실 거 아니에요. 뭐 또 웃기도 하시고 뭐 재밌는 말도 나오시고 이러실 것 같아요. 많이 웃어요. 우리끼리 서로 쳐다보고 요새는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쳐다볼 때마다 합장하면서 인사. 참 웃으면서도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정부가 시행령안 들고 나와서 가족들이 삭발까지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선체 인형 문제입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선체 인형 문제 결론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 보셨나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트위터 봤습니다. 보셨죠? 참 뭐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말자. 대신 사고 해역을 추념 공원으로 만들자.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거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가족들은 선체 인양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뭐 이런 반응 나올 때마다 어떠신지. 저는 아예 그냥 고소 당할 생각하고 적나라하게 얘기를 할게요. 때려 죽이고 싶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전 지금 한 얘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지금 한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한참 전에 한번 했던 게 지금 다시 이슈화가 되고 드러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니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좋아요. 선체 인양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라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있는 거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선체 인양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국민도 있지만 또 선체 인양을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토론하고 서로 설득해 나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써놨어요.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거라면서요. 그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 겁니다라고 써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무식하고 파렴치한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냥 그 김진태라는 그 사람 불러다 놓고 네.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아냐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100% 이 사람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얼마 전에 했는데 드라마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왔어요. 자기 딸이 비참하게 죽고 나서 네. 그 자식을 가슴에 이제 묻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네.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굉장히 참 비웃었어요. 저 작가도 그 의미를 모르는구나. 네. 저도 당해 보니까 전혀 몰랐지만 당해 보니까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알겠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네. 자식은 죽으면 내 가슴에 묻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부모가 죽을 때까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나서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제가 아는 분 가운데에는 네. 제 친구 어머님 이야기인데 제 친구 어머님이 아이를 낳자마자 채 돌이 되기 전에 먼저 죽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친구는 그게 이제 형님이었는데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살면서 어머니가 한 돌도 되기 전에 먼저 죽은 그 형 얘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 사실만 몰랐죠. 알고 있는 거지. 사실만 알고 있지. 네. 그 형 너무나 일찍 죽은 그 형에 대한 이야기를 감정을 드러낸 적도 없고 네. 한 번도 그거 갖고 표현을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네. 마지막 말씀이 내가 이제 걔를 만나러 가게 돼서 너무나 좋다. 90이 넘은 분이 90년 동안을 네. 채 돌도 못 키운 그 아이를 먼저 보낸 것을 90년 동안을 가슴에 묻고 사신 거예요. 혼자 아파하시고 고통을 겪으면서 네. 남들이 자식을 잃은 사람들한테 자식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직접 표현을 하면 당신은 자식을 잃었으니 평생 괴로워하면서 사십시오. 평생 고통을 겪으면서 네. 고통 속에서 사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뻔뻔하게 네. 추념공원이요? 네. 춘영. 저런 사람은 추념, 추모 얘기할 자격이 없고요. 네. 자신이 이런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에도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네. 지금 조금 흥분을 하신 상태인데요. 자, 이게 선체 인양 문제 어떻게 정부가 빨리 결론을 내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결론 냈어요. 냈다고. 예,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 선체 처리 기술 TF가 이미 지난 11월부터 가동이 돼서 네. 그냥 오랫동안 해왔죠. 조사도 많이 하고 조사 활동도 하고 영국에 있는 그 업체도 불러서 조사 같이 하고 네.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 그 실무선 기술을 검토하는 네. 가능성을 검토하는 선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아직 발표를 안 기술적으로 한 거다.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이거는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다 결론이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기술적인 어떤 가능성의 문제로 태클을 많이 걸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이미 이제 누구나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해 안 먹히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것을 선언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딱 하나입니다.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능하지만 네. 그걸로만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 네. 정치적인 의도, 어떤 정치적인 일정, 시기 네. 지금 이런 걸 따지면서 차협회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걸 빨리 약속을 하고 선언을 해라.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밝혀라고 요구하는 게 네.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데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언을 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사람 목숨 갖고 장난하지 말고 네.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행령안도 그렇고 인양 문제도 그렇고 배보상 지급 기준 발표도 그렇고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가 좀 보이진 않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은 뭐였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에 청와대 인근에서 노숙농성도 하셨고 보면은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청와대 앞에서 비바람 속에서 만나달라고 기다려봐도 만나주지 않고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었나란 의문까지 듭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 저희가 그 작년에 그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을 네.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요. 실제로 그때는 상당히 큰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네. 저희 가족들이 여러 차례 밝혔지만 그 자리에 따지러 간 게 아니라 호소하러 간 거였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간 거였고 네. 한번 만나기 위해서 간 예. 거죠. 저 심지어 그때 면담 신청을 할 때에는 제가 들어가서 면담 신청을 했는데요. 네. 그때 분명히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을 했어요. 만나 주십시오. 근데 만일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바쁘시니까 못 만나시고 이러면 여기 올라온 가족들 비서실장님이 만나줘도 됩니다. 비서실장님도 바쁘세요? 그러면 거기는 비서관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책임 있는 위치니까 뭐 그런 분들이 오셔서 대통령의 뜻을 전달을 해주셔도 좋고 그래서 그럼 그것도 무방하다. 네. 굉장히 한 4가지 5가지의 경우를 다 제시를 하면서 이것 중에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거를 들어주시면 네. 좋겠지만 정말 힘들면 더 낮은 수준의 저희가 요구한 것도 한 5가지 중에 하나만 들어줘도 관계없다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네. 저희가 이 주민센터 앞에서 나가길 원하면 그래서 집으로 귀가하길 원하면 네. 비서관이 됐든 뭐 비서가 됐든 누가 나오셔서 언제까지 보고를 해서 언제 면담 일정이 잡힐 수 있을지 그러니까 네. 면담일을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면담일을 그 의논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할지까지만 알려줘도 우린 집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도 심지어 한 번도 나와보질 않았어요. 있는 동안. 그냥 아예 외면하고 무시하겠다는 이제 것밖에 이런 안 상황이었는데 그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때 갔던 목적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뭔가를 따지고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정말 호소하기 위해 갔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 정도만 해도 만족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로부터 벌써 한 7, 8개월 네. 정도 지났나요? 흘렀죠. 뭐 그 예, 정도, 그 정도 이제 흘렀죠. 흘렀는데요. 네. 지금은 그때하고 분위기가 사실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물론 여전히 현재 대통령 청와대 정부가 이 참사를 해결하는 주역 네. 실제로 그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정말 지금도 바라고 있지만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상식이니까 바라고 있지만 그때하고 달라진 것은 저희 가족들의 좀 뜨거운 분위기를 사실 저희 임원들이 맡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일부 그런 게 있었지만 네. 대다수의 의견이 아직 뭐 그렇게야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했던 건데 지금은 오히려 다수의 가족이 좀 네. 강경하게 특히 이제 청와대를 향해서 불만을 상당히 많이 토로하고 있고 많이 이제 그런 끌어오시는 상황이죠. 그런 근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임원들이 그런 분위기를 좀 자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근데 그 언제까지 그런 분위기를 자제를 시킬 수 있을지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임원들은 같은 유가족이긴 해도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길게 보려고 하고 조금 더 크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일반 가족들보다는 약간 보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를 언제까지 과연 끌고 갈 수 있을지가 조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점점 힘드시니까 계속해서 울컥울컥 하시고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삭발도 그렇고 삭발도 이제 유가족분들이 가족분들이 하시자고 하셔서 된 거고 지금도 삭발까지 했는데도 정부 청와대나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뭐 더 한 것까지 더 높은 단계의 그런 농성이나 그런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또 우려가 드네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어제도 삭발한 이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희 가족들은 잘 몰랐고 그냥 네. 남들이 하는 거 보면 좀 세 보이니까 네. 이런 방법을 하자라고 그냥 생각을 했던 건데 결국 이 삭발이라는 거는 아까 박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어떤 내가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삭발인데 만약 이거보다 더 강한 거에 있어야 된다. 우리 가족들은 이제 그런 의지를 이제 아주 강하게 표명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이기보다 이거는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분위기고요. 분명한 것은 시행령 폐기 안 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 선언 안 하면 네. 저희들은 지금 다시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 잡지 못하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완전히 물 건너간다. 그러면 안전한 사회를 향한 길은 아예 차단이 된다.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세월호보다 더 끔찍하고 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좀 큰 재난 네. 참사가 일어나도 다시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과연 이 시행령이 그냥 강제로 통과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가족들이 네. 그건 아마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 물 건너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월호 참사 이 문제 진상 규명을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전한 사회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 갈림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정부는 뭐 이번 배보상 관련 문제를 떠나서도 일주기 기념 행사 여기에서는 정부가 주최하는 건 아니죠? 안산에서 하는 거는 경기도랑 안산에서만. 예, 뭐 저희 주최하는 거죠? 가족 협의회가 이제 주최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안산 합동 분향소에서 4월 16일 오후 2시에 네. 그 일주기 공식 추모식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안산시 경기도에서도 함께 해주시고요. 함께하는. 예, 함께 네. 해주시고 이제 정부에서는 아마 4.16 뭐 안전의 날 뭐 기념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거기에 뭐 저희 가족들한테도 좀 와달라고 초청 의사가 전달이 왔었는데 네. 지금 분위기에서는 저희들은 거기 참여할 이유가 없지요. 만약에 지금 정말 정부가 완결은 안 됐어도 네. 충분히 의지를 보이고 뭔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안전한 나라로 가는 그 길에 뭔가 조금이라도 해놓은 게 있다고 그러면 네. 저희가 도울 의사가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정부에 대해서 그 국가 기념식에 저희가 참석할 의사는 분명히 없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히려 그거 하느니 그거 하지 말고 안산에 와서 분양하고 네. 공식 추모식에 같이 와서 하는 해라. 거죠? 라고 저는 이제 의사를 전달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아니 뭐 국민 안전 다짐 대회 뭐 이런 걸 연다고 하는데 지금 뭐 안전 사회를 위한 조치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대회를 연다고 뭐가 될지 또 거기에 유가족분들은 오시라고 하는 건 또 뭔지 참 답답하네요. 그냥 영혼 없는 관변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네. 예, 뭐 우리 이런 거 했다 일주기 되니까 우리도 이런 행사 했다. 네. 뭐 그거야말로 세금 도둑입니다. 네. 아무 의미 없는 영혼도 담겨 있지 않는 정부의 의지조차도 담겨 있지 않는 네. 그런 행사를 얼마나 돈을 들여서 하겠어요. 그거야말로 세금 도둑이죠. 네. 가족분들 내일하고 모레 그 안산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에 나섰는데요. 이 도보행진 의미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은 이 도보행진을 기획을 한 것은 네. 저희 가족들이 아닙니다. 이건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는 이제 지난 이번 주 초부터 광화문에서 416시간 연속 네네. 집중 농성과 행동을 하겠다고 했죠. 목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 완전 폐기와 세월호 선체 인양 선언 이것을 목표로 해서 네. 집중적으로 광화문에 모여서 농성하고 행동을 하겠다고 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광화문에서 모여서 있는 가족들을 네. 직접 가서 만나자라는 의미에서 기획된 행사가 이제 도보행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립적으로 안산 분향소에서 출발을 네. 해서 광화문까지 와서 가족들을 만나고 힘을 모으겠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격이 이제 그저께 완전히 바뀌었죠. 네. 급작스럽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배부상 문제 막 나오고 네. 이러면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냥 아주 평화롭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더 정확한 가족들의 의사를 국민들과 함께 네. 외쳐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하는 도보 행진이라는 성격에서 가족들이 네. 예, 하는 도보 행진으로 그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네. 그래서 이제 4월 4일 오전 8시에 모여서 네. 2차 삭발식과 그다음에 영정 사진을 모시고 나오는 예식 그리고 간단한 기자회견과 선언을 네. 거쳐서 출발을 하는데 지금 제일 좀 곤란한 상황은 네. 그 자리에 몇 명이 모일지가 가늠이 안 돼요. 일단 저희 가족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겠다. 정말 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특히 정부는 우리 목소리 들으려고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네.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나오겠다. 영정 들겠다. 상복 입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관을 들겠다. 뭐 이렇게까지 막 상여를 매겠다 이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자제하고 만료시켜서 뭐 안 하기로 했습니다만 뭐 이제 이런 상황이고 특히 어제 삭발식이 끝난 이후에 이제 시민들이 이제 연락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 페북에도 글을 올리시고 이렇게 하는데 동참하신 시민분들이 또 많이 계시네요. 예, 그분들이 꼭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네. 눈에 띄게 많아요. 그래서 과연 그 내일 아침에 안산에 1,000명이 모일지 2,000명이 모일지 3,000명이 모일지 네. 지금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나 이게 좀 상당히 고민입니다만 그래도 뭐 1박 2일밖에 안 되니까요. 걸으면 네. 되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세월호 가족들 내일 도보행진 시작하는데 관련해서 세월호 가족과 함께 만든 상설단체 4.16연대, 그러니까 4월 16일에 약속 국민연대라는 우리 연대 단체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성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일하고 내일 모레 안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도보행진과 앞으로 농성 그리고 신문 광고와 일주기 추모제 후원 기금으로 사용될 성금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계좌번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이고요. 1005-302-703452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은행이고요. 1005-302-703452 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금주는 4월 16일에 약속 국민연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오시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성원을 모아 주시면 되게 같이 걷는다는 의미도 있겠네요. 예, 뭐 그런 의미도 충분히 될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저희 가족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네. 물론 4.16 연대에서 여러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후원을 받고 네. 또 후원을 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저희 가족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직접 현장에 나오시는 것, 저희와 네. 함께 나오셔서 걸어주시는 것, 또 전체 일정을 못 하시면 일정에 맞춰서 중간에 합류하셔서 네. 걸으시는 것. 정말 그것도 안 되면 6일 일요일 저녁 5시에 네. 저희가 광화문에 도착을 하고 네. 저희 이제 촛불 집회를 하는데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 지금 이 시기에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저희 가족들이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적으로 네. 나와달라, 같이 걸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아주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잖아요. 네. 예, 그러시죠. 그냥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절박한 나오셔야 상황이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저희 가족들이 절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네.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니까. 네. 진상 규명 안 되고 안전한 나라 안 돼도요. 솔직히 저희 손해 볼 거 없어요. 아니 뭐 표현이 그렇지만 이미 자식이 잃었는데 네. 진상 규명 되면 예인이 돌아옵니까? 안전한 나라 되면 예인이 돌아옵니까? 이미 저희는 다 잃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한스럽긴 해도 그냥 예인한테 가버리면 돼요. 저희는. 저희한테 솔직히 뭐가 돌아오겠습니까? 안전한 나라 된다고 예인이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저희한테 득이 될 게 솔직히 뭐가 있겠어요. 이미 잃을 거 다 잃었는데. 네. 이 말씀을 혹시 오해하실지도 모르지만 드리는 이유는 진상 규명이 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면 네. 이건 저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여러분들 다시는 저희와 같은 유가족
네. 이렇게 고통을 받는 유가족이 안 되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 그거는 국민 여러분들이 누리실 권리입니다. 네. 이번에 시행령 폐기시키지 못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하지 못하면 네. 그래서 안전한 나라로 가는 길 자체가 차단이 돼버리면 잠재적인 유가족 5천만 국민 여러분들이 네. 실제로 그 유가족이 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저희 가족들 삭발했으니까 네. 불쌍하다고 나오시는 게 아니고요. 음. 국민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참사 일어나고 나서 저희 가족들에게 네. 또 우리 아이들 영정 앞에 와서 다 우시면서 통곡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저희 손 붙잡고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요. 미안한 게 아니고요. 이 시행령 폐기 못하면 미안한 국민, 미안한 어른들이요. 앞으로는 부끄러운 어른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운 어른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저희 부모들, 저희 아빠, 엄마들도 미안한 아빠, 엄마였지만 지금까지는 이거 해내지 못하면 부끄러운 아빠, 엄마가 돼서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셔야 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결혼해서 낳을 자식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네. 지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그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정말 다행히 주말입니다만 혹시라도 직장 나가시는 분들은 네. 연차라도 내고 나오셔야 되고 정말 나오셔야 돼요. 같이 네. 걸으셔야 돼요. 같이 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도보 행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나오셔서 덮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이번에 시행령 폐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예. 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바로 이 세월호 가족들을 위한 게 아니고 바로 나 자신, 우리 가족, 더 나아가 우리 5천만 국민들을 위한 진상 규명이라는 예은 아빠의 말씀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팟짱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예. 해주시죠. 예, 이미 여러 차례 한번 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뵙게 되었습니다. 늘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또 호응해 주시고 그런 점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이렇게 방송을 이 팟짱을 듣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아이고 안 됐네, 또는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정도 수준의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고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이 꼭 해주시고요. 그 도보행진 행렬에 오시면 저 팟짱 듣고 왔어요. 꼭 인사해 주세요. 예,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제가 꼭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그 토요일, 일요일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걸어 주시고 그래서 안전한 나라를 위한 이 국민들의 열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날 잊지 말아요. 다시 4월이 올 거예요. 나를 잊지 말아요. 다시 4월이 올 거예요. 남쪽 바다 멀리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 노래하며 올게요. 나 철부지 종달새 되어 거리마다 가득 눈부신 초록이 번져갈 때 손 흔들며 올게요. 나 싱그러운 이파리 되어
울지 마